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일단 한번 보시면 관악산 이 벽산타운에서는 오래 거주하신 거예요? 예, 여기 처음 입주할 때부터 살았습니다. 아, 네. 그러면 상당히 오랜 기간을 거주하신 것 같고요. 이쪽에 대한 어떤 생활적인 편의라든가 이런 좀, 그러니까 살면서 불편하신 점은 이제는 못 느끼실 상황은 됐네요. 그죠? 예. 그럼 벽산타운을 이제 5단지를 갖고 계신다고 했는데 좀 두 가지 차원에서 물어보신 것 같아요. 하나는 관악산 벽산타운의 전망이 어떤지 예. 전망을 먼저 물어보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좀 큰 평수로 여기 지금 몇 평 살고 계시는 거죠? 32평이요. 32평이면 40평대로 이제 예. 가는 건 어떨까? 이런 것을 물어보시는 건데요. 일단 전망부터 말씀을 드리면은요. 관악산 벽산타운 같은 우리 아파트는 상당히 오래 이제 거주하셨다고 했는데, 우리 아파트 그 가격의 상승을 지금 같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가지고 계시면서. 예. 최근에 올랐잖아요. 최근에. 최근에 조금 올랐어요. 네, 최근에 올랐는데 이 오른 가격이 지금 이 관악산 벽산타운의 오른 가격이 시청자님이 느끼기에 상당히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은 정말 그렇게 다른 것들 다 오르고 나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약했기 때문에 후발주자로 해서 상승의 폭을 채웠다라고 판단이 되시는 거예요? 이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격이 안 올랐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도 알아보고 투자 목적으로 좀 네. 찾아보는데요. 다른 데 너무 많이 올라갔고 갈 수가 없고, 네. 그래서 다시 또 여기서 찾다 보니까 네. 큰 평수로 그냥 네. 좀 되게 굉장히 안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내가 갖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집이 가장 좋은 건데 왜 이렇게 안 올랐을까라고 판단이 되면, 상대적으로 다른 집들이 많이 올랐다라는 소리잖아요. 예. 다른 집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아파트가 다른 집들이 올랐기 때문에 쫓아서 오른 거거든요. 예. 얘가 가격을 선도적으로 꾸려가지는 못했던 아이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냐. 앞으로도 그런 상황은 연출이 될 것 같아요. 뭐 특별하게 어떻게 이 주변에 뭐가 뭐 개발이 된다든가 일자리가 들어선다든가 교통 이 앞에 우리 집 앞에 여기 생긴다든가 이런 일들은 없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예.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에 대한 가격의 상승폭을 그대로 이제 요 기울기, 상승의 기울기를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반대로 말하면 가격 방어력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거품처럼 쑥 오른 게 아니라 워낙 가격이 낮게 형성이 돼 있던 다져졌던 가격이 조금씩 상승을 한 거기 때문에 다른 가격들이 막 훅 꺼진다고 할 때 우리 아파트도 같이 꺼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요? 전망 자체는 그렇게 좋다고도 볼 수 없지만 또 나쁜 것도 아니니까, 실제 서울에서 이만한 평경대에 이만한 가격으로 내가 누릴 수 있는 아파트 치고는 상당히 좋은 아파트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섣불리 매도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예. 추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대형 평형으로 이사를 한다고 이제 하셨는데 이 상황은 어떤가를 궁금해 하실 텐데요. 예. 세 가지 이유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가격적인 측면이고, 두 번째는 공급에 대한 측면을 좀 보셔야 되고, 세 번째는 이제 사회적인 어떤 현상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간단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갈아타는 거 찬성이거든요. 42평으로. 예. 왜 그러냐면 가격대가 지금 우리나라 서울의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켰던 주 평형대가 20, 30평대잖아요. 예. 중소형 평형대들이 가격의 그 상승을 이끌어 왔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대형 평수들은 이제 비로소 기지개 피면서 올라갈 타이밍이거든요. 예. 그리고 40평대들이 대형 평형대들이 올라가 줘야 이 중소형 평형대들의 룸이 생겨서 더 차고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 지금까지는 중소형 평형대가 가격 상승을 주도해 왔다고 하지만 이제는 대형 평형대의 그 가격 상승의 여력이 옮겨 붙을 시기다라는 점이고요. 공급적인 측면을 봤을 때 왜 물량 앞에 우리가 장사 없다고 하잖아요. 예.
최근 5년간 서울에 공급된 주택을 보면은요, 대부분 다 중소형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공급이 계획이 잡혀 있는 것도 거의 대부분이 중소형 평형대예요. 그만큼 대형 평형대들은 희소성이 늘어나겠죠. 이 희소성의 가치가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예. 공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갈아타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예. 이제 사회적 현상인데, 요즘 젊은이들 일자리 찾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취업에 대한 연령대가 증가를 하죠. 그죠? 예. 조금 예. 예전 같으면 군대 제대하고, 그러니까 학교 끝나고 나면 막 20대 중후반 정도 되면은 이제 사회 일자리들이 뭐 소위 말해서 선택해서 충분히 갈 수가 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30대 중반, 40대까지 내 잡을 못 찾고 계속해서 뭐 단기적인 일들을 한다든가 아무튼 이런 쪽으로 해서 취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다 보니까 취업 연령대가 증가하는 거예요. 예. 그 소리는 뭐냐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더 많다라는 거죠. 독립을 못하고. 예. 두 번째는 우리가 결혼율이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됐잖아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독립을 못하니까 결혼을 못하는 거죠. 결혼을 못하니까 결혼 연령대도 또 늦어지는 거고, 예전에는 30대면 다 결혼을 했는데 이제는 40대 심지어 50대까지 총각 처녀들이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 결혼 연령대도 증가하니까 이 또한 집에서 더 경제적 독립을 못하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더 길어져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세 번째로 이혼율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예. 그러면 다시 집으로 또 컴백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예전에는 우리가 저 어릴 때만 해도 방 하나에 뭐 4식구, 5식구도 이렇게 막 둥케둥케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소위 말해서 머리들이 커지고 성인들이 돼서 같은 그런 방 안에서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굉장히 대형 평형대들이 필요한 사회적인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 예. 자, 이런 이유들로 보면 충분히 내가 지금 32평에 살고 있지만, 자, 입지적으로는 똑같은 거잖아요. 같은 관악산 벽산타운 5단지 내에서 예. 움직이는 거니까 입지적으로 변화하는 건 아닌데, 단지 대형평으로 갔을 때의 위험성 아니면 장래성이 어떤가라고 물어보셨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들을 통해서 보면 저는 충분히 옮겨가도 좋다라는 판단이 쓰거든요. 예. 네, 특별히 고민하지 마시고요. 지금 아마도 가격 차이는 한 1억 내외일 거예요. 네, 이 30평대하고 42평대하고 예전에는 그러니까 적어도 한 2억 차이는 나야 되는데 지금 1억 차이로 네. 많이 좁혀져 있기 때문에 저는 대형 평형대들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생긴다고 보니까 이 기회에 갈아타시는 거 고민하시는 거 굉장히 저는 찬성합니다. 예. 네,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